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4편 공간을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커뮤니티, 소통과 체험의 공간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메이커 스페이스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공간의 얘기고 또 새로운 개념이라고 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메이커라는 개념이 뭐냐,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공간에 대한 얘기, 활용에 대한 얘기, 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메이커들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메이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하면 장인, 수공업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 우리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장인들 또는 수공업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1세기에 나타난 수공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술들이 그만큼 성장해서 이 소위 20세기 우리를 대변하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의 대량 생산과 분업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대량 생산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차별성에 대한 얘기,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세기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 가장 좋은 방법은 대량 생산이죠. 짧은 시간 안에 같은 노동력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 수요를 만들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우리가 겸비하게 된 것이고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어진다든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제품 생산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본다면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이제 변화, 그 다음에 담긴 뭐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내용물이고 누구나 다 주어지는 공간이라면 이것에 대해 약간 좀 반론? 나는 좀 더 다른 공간을 갖고 싶고 나는 좀 더 다른 물건을 갖고 싶고 나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근데 예전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걸 향유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소위 돈이 많거나 엄청난 권력을 갖기 전에는 개인들에게 상당히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해졌다. 즉 기술의 발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다름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들, 그런 환경들, 그런 사건들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 물건이 다름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언정 그것이 보여주는 디자인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또 색감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별성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기 시작했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메이커에 대한 꿈들은 미국 서부에 있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가 유명한 메이커들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만들기 시작하고 만든 것들을 스스로가 물물교환하듯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꾸려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기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기들도 생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만들고 뭐 못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기술과 기능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도 서서히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초기 단계들이 소위 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공구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도서관들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툴 라이브러리가 공구를 빌려주는 도서관 얘기를 했다면 결국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는 집합, 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 때 그 라이브러리는 책을 잔뜩 쌓아놓은 공간의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단순히 집합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서는 그 집합에 혼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을 좀 더 극대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서의 역할을 도서관과 분리해서 봤으면 하는 욕심이 제게 있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지금처럼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연의 것이 아니라 책이 되었던 공구가 되었던 장난감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집합으로 갖고 있는 공간에서의 구조적인 부분과 그것에서는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 넘어서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 서비스에 대한 얘기까지 사사히 몫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툴 라이브러리 공구 도서관들이 생기고 공구 도서관에서 공구를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공구만 단순히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 공구를 빌려주면서 공구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공구를 사용하는 작동법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도 지원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유사한 공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농기구들이 많은데 그 농기구가 1년 12달 돌아가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농부들이 그 기기를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계절을 쓴다든가 며칠만 사용하면 되는 기기들을 1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빌려주는 이제 대여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대여해주는 공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 기기에 대한 관리 또는 거기에 대한 정비를 감당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빌려줄 때는 좀 비싸다 하지만 그 소유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소유했을 때 드는 비용과 그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필요할 때 빌렸으니 훨씬 더 싼 거죠. 그래서 그네들에게서 기기를 빌려 쓰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을 좀 지원받아서 실제로 활동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공구를 빌려주는 쪽, 기기를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기기를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역량으로 그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걸 관리하는 공간 속에서 그걸 대여해주는 임대료를 갖고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렌탈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도 뭐냐면 그런 기기들, 그런 물건들을 굳이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도서관이야말로 그런 개념을, 그런 어떤 철학을 굉장히 오랜 시간 갖고 왔던 곳이죠. 책을 사지 않아도 우리가 빌려볼 수 있어 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책이라는 매체의 속성만 우리가 벗어나서 놓고 본다면 사서는 그런 대여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그래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그 단적인 공간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까 예를 들은 툴 라이브러리 공구처럼 공구를 쥐고 단지 빌려주는 책을 소장하고 대출해주고 반납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그 책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독서 지도를 하고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경우 어떤 책을 읽게끔 해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로 하고 책과 연관시켜서 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제공해주는 것이고 조금 확장해놓고 우리가 도서관 책을 갖고 했던 많은 서비스들의 매체는 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매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른 약간의 변화들이 존재할 뿐이지 기본적인 큰 틀은 같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거죠. 단지 메이커 스페이스가 책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점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얘기입니다. 책은 대출과 반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책의 이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고 책의 이용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행동이라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대여를 넘어서서 이 속에서 생산 활동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간을 이야기하다가 서비스 편에서 얘기했던 게 도서관은 단지 대출해주고 그걸 소장하고 유지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도서관은 생산의 공간이었어. 그 생산과 소비와 이런 유통이 분리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또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 역할이 마치 그것을 유지하고 요통시키고 조직하는 일만이 우리 일인 것 같지만 실은 이 안에 넓게 보면 생산의 개념도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메이커 스페이스가 바로 그런 모든 면들을 다 담고 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생산 활동이 소위 물건을 생산해서 외부에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산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지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책이라고 놓고 본다면 연구와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작업, 경우에 따라서는 책의 모양새가 아닌 강연의 형식으로
체험의 또는 표현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인 것처럼 이 메이커 스페이스 역시 그런 소통의 개념이 상당히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음식을 만든다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만들어진 음식을 나누는 작업, 그 음식물을, 그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는 것부터 서로 같이 먹고 나누고 소위 쓰레기 처리까지 해주는 일련의 작업들이 환경 문제까지 따져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리고 여기에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는 각기 사는 사람들의 서로 차별성에 대한 얘기와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얘기 다 담겨 있듯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3D 프린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3D 프린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이제 나만을 위한 나의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그 활동 영역으로 성장한 수공업이 그렇게 변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 기술의 성장이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게 메이커야, 저게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3D 프린터가 메이커를 생산해내고 양산해내는 그런 기술이야가 아니라 메이커, 3D 프린터로 대변되어지는 그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는 커진 거죠. 옛날처럼 옷을 하나 해 입을 때는 예전엔 전부 다 각자가 옷을 해 입었죠. 심지어 실을 만들어서 실을 엮어서 천을 만들고 천을 재단해서 옷을 해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옷을 기성복을 사 입기 시작하고, 그 바로 직전 단계는 옷을 천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그 재봉, 양재 그런 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커스텀 테일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내 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골 할머니들이 하는 시간 때우는 작업들, 수에 또 그런 수를 놓는 것, 경우처럼 뜨개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할머니들의 심심풀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 캐릭터, 좀 표현이 좀 어수선하지만 결국 저런 것 하나하나가 내 개성을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날 드러낼 수 있는 행위고, 다른 사람과 차별될 수 있는 나의 기능 역할이야. 그런 분들이 이제 메이커라는 것이고, 그런 메이커들을 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하게도 우리가 늘 알던 것들이 아닌 것이 있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 3D 프린터는 우리가 가지던 예전에 2차원 공간의 프린팅을 넘어서서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2차원 공간이 됐든 3차원 공간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다른 뜨개질까지 포함하고, 아까 말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데, 디자인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소위 설계, 프로세스의 전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재료들을 갖고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먹는가, 그 소위 식당 예절, 음식 먹는 예절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나의 차별성을 만드는, 나의 다름을 만드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아예 독창적인 행동을 그걸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힘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운영되어진다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하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리터러스 차원에서 그래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메이커들의 활동 무대. 근데 이 다양한 메이커들의 활동 무대가 도서관이라는 공간, 아니 지역사회 또는 개개인에 의해서 작동될 만한 수준의 것들에 그 이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굳이 도서관이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 사람들이 메이커라는 것이 뭐고 왜 메이커라는 것이 생겨났고 메이커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읽어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도 그렇게 성장하는 나중에 유명한 장인이 수공업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새로운 기기들에 대한 호기심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기를 다루는 것에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초급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들이 이제 도서관의 몫이라고 본다면 그런 시설들이 무엇이 있을까와 얼마나 다양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또는 그것이 세상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까를 이제 사사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일부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할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시 공간이나 강연 공연 공간들과 겸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갖는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 이전에 그 다목적 공간을 잘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더하기 어떤 메이커들이 우리 동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가와 그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창작 활동처럼 이 지역민들과 이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우리 구성, 우리 집단의 커뮤니티의 하나의 어떤 성장의 한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성장의 계기는 메이커를 생산하는 일도 있지만 메이커들의 생산품들을 수용해주는, 사용해주는, 활용할 줄 아는 그 수요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도 오레곤주의 포틀랜드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좋은 동네 찾아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분위기가, 소위 문화가 그런 사람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생산품들을 기꺼이 구입해주고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도미노스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런 현재 나타나는 현실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을 좀 길게 쳐다보고 우리가 공간을 좀 더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어떤 메이커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메이커들이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 그들의 장인 이 전통이 어떻게 되면 연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무형문화재에 대한 얘기들까지 확장시켜서 그네들이 그런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독창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세계화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더 양성해 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얘기는 그리고 좀 우리가 한 번쯤 지금 당장이라도 고민을 통해서 직접 수용도 가능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